어서와. 취업은 처음이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자기 예편, 그다음에 산업과 직무 예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정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상담했던 학생들 중에서 자기 예편, 그다음에 산업과 직무를 다 조사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행이 어려워서? 실행이 어려워서. 아니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예. 그래서 그분이 3학기 때 상담 받고 4학기 2학기 때 왔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4학기 2학기인데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이라도 해라? 지금부터 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지금부터 해서 준비되면 하자. 준비되면 하죠. 예.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대학에 올 때도 이제 재수랑 삼수가 있는 것처럼 취업도 준비가 안 됐으면 재수랑 삼수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졸업을 이제 원하는 시기 때 하고 싶다면 준비를 미리 하셔야만 원하는 때 될 수 있고,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의 그 취업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평균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졸업 후에 한 10개월 정도까지 걸린대요. 어떤 분들은 졸업하기 전에 바로 취업하고, 어떤 분은 졸업하고 1년이 지났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 10개월이겠죠. 생각보다 준비를 안 하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빠르게 하고 싶다면 준비를 미리 하자. 그래서 오늘 결정과 그다음에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직업들을 막 있을 때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직업을 딱 하나만 가지고 점수를 이제 매겨보는 게 아니고 점수 후보군을 되는 직업들을 이제 몇 개 골라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게 있다면 뭐 그걸 한번 적어보고, 또 만약에 아까 적성검사를 하셨다면 거기 직업이 나오거든요. 무슨 직업? 그럼 그 중에 내가 괜찮아 보이는 직업이 있다면 그걸 한번 추천 직업에다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나는 별로 그런 건 아닌데 옆에 있는 분들이 너 그 직업도 괜찮아 보인다 뭐 이렇게 누가 추천해주면 그 직업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많으면 그것 넣을 수 있어서, 그래서 뭐 한 적으면 2개, 많으면 뭐 5, 6개까지 괜찮아요. 많아도 상관없어요. 다 적는 거죠. 근데 그 직업 자체가 나쁘지 않으면 이 직업이 나한테 잘 맞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필요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표에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뭐 재밌을까 이런 게. 혹시 이 강고혜님은 여기에 어떤 항목을 집어넣는다면 나는 이런 걸 한번 기준으로 한번 집어넣고 싶어.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선택한 직업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 유명한 직업인지? 유명한 직업인지. 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미디체님은 혹시 거기다가 어떤 기준을 넣는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생은 좀 재미있어야 산다고 생각해서 내가 했을 때 재미있는 재밌는지.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재밌는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뭐 유명한지. 그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 그 점수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점수를 많이 주시면 돼요. 100점 만점에 나는 이거를 20점을 주고 싶어. 또 다른 항목은 뭐 10점을 주고 싶어 해서 다 합쳐서 100점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넣으면 되는데, 이 항목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넣으면 되긴 하지만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들을 8가지를 이제 정리한 파일을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직업을 했을 때 그 직업이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가 1번. 그러니까 이게 순서는 아니고요. 그냥 첫 번째에 나온 항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가치.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 될 수 있는지. 세 번째, 나를 동기부여하거나 관심사에 계속 그게 맞는지. 나의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8개 중에서 아까도 이제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저 중에서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을 하나 고른다면, 하나만 골라본다면 어떨까요? 한번 보시고 어떤 걸 고를 수 있을까요? 저는 저기 중에서 삶의 목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직업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네. 그런 것들로. 미디체님 어떠실까요? 저는 직업 커리어 목표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어떤 커리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선택하려는 이것이 적당한지? 네. 그래서 이 자기의 삶의 목적과 커리어 목표를 잘 선택해야만 그게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 저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긴 해요. 그 면접 때 앞으로 10년 뒤에 당신의 어떤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럼 어떤 분은 삶의 목표를 얘기하는 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내 커리어에서 직무 목표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명 목표를 말씀하실 때도 내 직무랑 연결된 걸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상관없이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 아이를 지금 여기서 회사에서 키울 건 아니니까 좀 당황스러워할 수 있거든 서로. 그러니까 그 답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고 혹시 이런 답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저희 컨설턴트와 같이 상의하시면 면접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 때 기준을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기준에서 이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그럼 그 직무가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채용 정보 그리고 직무 소개를 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과 어학의 목표, 교내 활동, 교회 활동, 기타 활동들을 해보면 되는데 저한테 상담한 친구 중에 이런 질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지금 3학년이 벌써 됐고 시간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도대체 뭐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면접 때 그 자기소개서에 보면 어떤 항목이 있고 면접 때 나오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네가 했던 활동들을 했을 때 그것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면 그걸 하고 그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광고회님이 광고회사에 가는데 CU 아르바이트를 했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다. 만약에 그래서 그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아이들을 위한 뭐 교육 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또 있었던 거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데 시간을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해요. 둘 다 못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CU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활동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교육 봉사활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서 설명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내가 CU를 했는데 설명하기 쉬운 거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할 때 그럼 리치님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미디어에서 아까 MCN 회사에 가서 일할 건데 지금 하고 계시는 서포터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전혀 다른 완전 고액 알바인데 무슨 알바냐면 그냥 동물원에서 사람들이 동물한테 뭔가 이렇게 돌 던지는 걸 막는 거 하지 마세요 말하는 알바를 만약에 고액 알바예요. 완전 고액 알바.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똑같은 시간에 하나밖에 못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서포터즈 활동이 이야, 역시 다르시네요. 저 같으면 고액 알바를 선택할지도 모르는데 역시 다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둘 중에는 설명하기가 더 쉬워. 더 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뭔가를 선택하실 때 이게 내가 나중에 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떳떳하지 않다면 하지 마세요. 이미 떳떳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단순히 돈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돈만 벌기 위해서 한다면 나중에 그거는 자소서나 면접 때 못 쓸 수 있어요. 쓸 수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안타깝잖아요. 시간 들였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 참고가 됐을 때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앞에 있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거는 제일기획에 마케팅 광고 홍보에 합격한 학생의 이제 스펙을 이제 적은 것들이에요. 좀 놀랍죠? 학점이 무려 평균 학점이 3.9점이 돼요. 그죠? 토익 성적인 922가 평균이요. 토수 레벨 5, 레벨 8, 그다음에 OP가 IH, 자격증 1.3. 근데 저기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평균과 이렇게 합쳐놓은 거니까요. 혹시 여기 보면서 어떠세요? 좌절스러우세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세요? 저기에서? 저기에서 1등, 2등, 3등이 다 좀 순위 높은 상위권의 대학들인데 혹시 저희는 너무 가망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거 제가 만든 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아마 만들어서 이제 캐치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저기에 출신 학교가 22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22명의 학생만이 이제 합격자만이 나의 스펙을 공개한 거죠. 혹시 스펙이 조금 더 안 좋은 분이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 저기에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스펙을 공개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공개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너무 뭐 학점도 안 좋은데 내가 억지로 합격했어. 나는 완전 턱걸이야. 근데 거기 막 적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약에 빼고 저분들만 적었다면 저분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학생들만 갈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또 22개 학교 중에 3개 학교밖에 없으니까 다른 학교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저 학교 학생만 최고고 여기 서울대학교는 또 왜 없을까요? 그래서 그때 지원한 학생이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전공도 뭐 경영학이 1등인 거니까 경영학과만 들어간다.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그때 공교롭게도 학교 간 친구가 경영학과가 좀 많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두 번째 거에 이제 표를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최종 학력은 대학교 4학년 학생이 많았고요. 어학 성적은 토익보다는 오픽이 많았네요. 실제로 제2기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픽 성적 아니면 토익 스피킹밖에 안 봐요. 그죠? 그 토익 본 애들은 필요 없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적었지만 필요 없는 스펙을 왜 적었을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리고 자격증에서는 컴퓨터 하는 능력 1급. 이거 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무조건 자격증은 컴퓨터 하는 능력 1급이다. 그거 봤다면 강국에서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그분들이 그냥 따뜻하게 적으라는 거지 혹시 강국에서 들어가기 더 좋은 자격증이 있으시면 그걸 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특별히 없으니 그냥 저분들이 저걸 따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저 인턴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인턴을 보면 대기업 인턴 중에 첫 번째가 이노션이죠. 이노션이 광고 회사 아시죠? 그다음에 제일기획에서 일한 분이 아예 계시네요. 그다음에 카카오 스타 뭐 땡땡땡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다 아마 관련된 분야 아니면 회사 아니면 관련된 직무겠죠. 중견 중소기업도 보면 뭐 농심 켈로그, 대웅제약 아마 관련된 마케팅 직무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추측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공공 아니면 기타 기관에서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턴 경험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중소 중견이 56% 아주 많죠. 대외 활동도 교내, 사회 활동, 자원봉사가 있던데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학교 안에서도 중요한 게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있으시면 혹시 없으시면 학교 밖에서 자원봉사 하더라도 아까처럼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수상 경력도 보시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다 공모전에 출품하셔서 좀 한 경우가 좀 많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저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취업 준비 기간 10개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10개월은 학교를 다 끝난 다음 10개월이 아니고 10개월 정도 준비해서 들어갔다는 말이니까 최소 1년은 준비했다는 말이거든요. 말이 1년이지 저는 1년보다 더 걸렸을 것 같아요. 영어 성적 없는 사람은 영어 성적 따는 데만 뭐 6개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아 그래 10개월이면 뭐 놀다가 3학기 2학기 때부터 서서히 준비하지 해다가 되는 친구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4학기 1학기 때 잠깐 준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4학기 여름방학 때 준비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없는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수능 준비를 하나도 안 하다가 나 수능은 만점에 도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좀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계획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결정하는 방법과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기타 궁금한 질문들을 좀 해서 그 번외편으로 또 촬영을 할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헤어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